나 빨리 수에즈 운하 얘기하고 싶어 미치겠거든. 어제 사실 계속 이제 속보 떴는데 이제 막판에 계속 사람들이 이제 올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됐는지. 수에즈 운하 먼저 가시죠, 그러면. 네, 수에즈 먼저 갈까요? 먼저 오늘은 대나무 숲을 겸해서 수에즈를 1번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려한 바와는 다르게 다행히 일본 배 에버 기분호가 이제 선체 위로 밀어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성공적으로 정상 항로로 복귀를 했습니다. 사고 6일 만에 수에즈 운하의 통항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29일이 만조라고. 네, 만조. 그러니까 29일 날 못 떠올리면 니들 한 달 걸린다 그랬는데 떠버렸네. 이 날짜에. 네. 좋아하시는 거죠? 다행이다. 안타까워하는 거지. 왜요? 아니지. 다행이라고. 무슨 말씀이신 무슨 거죠? 말씀? 저는 인류 공영에 그 이바지하는 사람으로서 평화주의자시잖아요. 동아일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띄워버렸네요. 네. AP통신 등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이날 수위가 평소보다 45cm 높은 만조임을 감안해 예인선 14척을 동원해 총력전을 펼쳤다. 28일까지 선박 주변 2만 7천 세제곱미터 흙을 파낸 뒤에 18m 깊이로 굴착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바닥에 박혀있던 뱃머리 쪽에 물이 차올랐다. 다만 운항 재개 조치와 별개로 사고 뒤처리 등으로 실제로 운하가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 배가 시동이 걸리느냐 안 걸리냐의 문제예요. 지금은 일단 예인선으로 끌었으니까. 일단 그 길을 막은 것만 뜬 거고요. 저 배가 정상적으로 저 수로를 빠져나가려고 하면 지가 자체 동력으로 저걸 나가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아니면 저 배를 이제 빠지선이 옆에서, 빠지가 아니라 그 예인선들이 옆에서 붙어가지고 지금 양옆에서 붙어가지고 낀 상태에서 끌고 가야 돼요. 줄을 매달고 끌고 가야 되는데 얘가 22만 톤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큰 배를 무동력 상황으로 끌고 간다는 거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야. 그렇죠. 바람 한번 잘못 불거나 휘청해갖고 또 막히면 이번에 이제 더 큰 사고가 나요. 이거는 안에 한가운데서 막혀버리게 되면.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사안은 뭐냐면 저 배의 동력을 복원시켜가지고 정상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항해를 할 수 있게끔 프로펠러를 돌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그 해난 안전요원들이나 이 기술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배를 살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무서워. 저거. 지금 이게 말하자면 살아나더라도 보통 이런 배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돌아가면요 발전기를 돌리고 그걸로 전기 모터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운행을 시키거든요. 이게 양쪽의 프로펠러가 다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 엔진 중에 뭐가 고장나서 꺼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직도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그렇죠. 아직 그 원인을 못 찾고 있고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 저렇게 돌려놓음으로 인해서 옆으로 교행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생기겠지만 저 박힌 걸 안전하게 바다 밖으로 빼낼 때까지 그럼 거의 한 140, 50km를 끌고 이제 가운데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기사에는 또 선장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야지 이제 선체 결함에 의한 일본 선사의 엄청난 배상금을 개인한테 다 뒤집어 씌울 수가 있거든. 잠깐만 뭐하고 또 오버랩 된다? 지금 버퍼링이 계속 난다고 하는데. 오버랩이 되네요. 그 예전에 어떤 아픈 기억이 또 떠오르면서. 근데 이건 뭐 흔한 방식이고요. 그렇죠. 이미 또 그 모리셔스에서 사고 났을 때도 선원들 탓으로 이제 다 몰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방식으로 저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선체 결함인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이 배를 쉽사리 움직이는 것도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배를 움직이다가 갑자기 한쪽 엔진만 꺼져가지고 프로펠러가 비정상적으로 돌게 되면 바로 꺾어지거든요. 배가. 이러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는 배들의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심각한 건데 이렇게 큰 배가 전 세계에서 25번째로 큰 배가
이마만한 결함을 가진 채로 지금 저 안에 적체돼서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상황은 당분간도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네. 저기 25번째로 큰 배면 나머지 24개의 더 큰 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가? 당연한 거죠. 오. 그러니까 일본이 만든 어떤 컨테이너 중에는 제일 큰 거야. 모든 기술의 결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일본 입장에서는.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흔히 이제 가장 큰 거는 모든 기술의 집합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결함의 집합체. 결함의 집합체인 거죠. 그리고 예. 동종의 한국 배들, 특히 이제 삼성이나 대우, 해양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 그 운전 장치라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부딪히지 않게끔 배가 선박이 스스로 감지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장치라고 항법 장치를 갖추고 네. 있는데 얘네들이 이걸 안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어? 네. 왜요? 기술이 없으니까. 아, 그게 모든 배에 의무적으로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런 거는 한국 배들만 해줄 수 있는 특별한 옵션이에요. 혹시 그러니까 그거 특허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특허라기보다도 그만한 통신 기술이 융합돼 있는 조정 장치를 못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런 우수한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그 유일할 정도의 그 이건 뭐 잘하긴지 모르겠는데 지하철 무선 운행이 가능하잖아요. 공항철도가 예, 무선으로 무선이 아니라 무인으로 운행이 가능하잖아요. 부산의 공항철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여기, 이제 그 9호선도 일부 무인 운행을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천 2호선도 무인으로 네, 하더라고요. 이러한 무인 운행을 할 수 있는 내비게이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또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내비게이터 능력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계기가 이번에 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어찌 됐거나 이 사안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교행은 가능해졌지만 저 이제 반대편에서 건너오는 배들한테는 옆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저 뒤를 따라서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배들은 저 똥차가 빠져줘야 빠져나가는데 지금 섣부르게 쟤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책임 소지가 생기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원인이 명확하게 딱 밝혀진 상태에서 자, 선체 결함 맞죠? 또는 무슨 잘못 맞죠? 그다음부터는 제가 끌어주겠습니다가 가능한데 지금 그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야, 우리 그렇게까지는 고장 안 났거든. 근데 그렇지. 네가 끌고 나서 이게 더 망가진 거야. 이렇게 이 현장 검증과 증거를 완벽하게 구비해가지고 니들이 책임져야 맞지라는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배를 무리해서 끌고 나가려는 시도를 못해. 이미 배상금이 어마어마한 규모에 왔거든. 그렇죠. 그나마 어찌됐거나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만조 때 못 빼면 한 달 걸린다 그랬는데 만조 때 떠올린 네덜란드 군한 회사의 노력에 대단하네. 아우, 대단한 경의를 표합니다. 네. 대단한 것 이게 같아요. 지금 기사를 보니까 지금 대기 중 선박이 모두 운하를 통과해서 통행이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네. 앞으로 3, 4일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망 문제 그러니까 이게 좀 원활하게 이렇게 뭐 배가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 공급망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2만 대 가까운 컨테이너가 실려 있잖아요. 이게 한 항구에 내릴 수 있는 물량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2만 개뿐만이 아니고 이 100만 개가 운송이 지연되고 그렇죠. 있답니다. 얘만 2만 개고 전 세계. 뒤에 깔린 것까지 가면 거의 100만 개 컨테이너가 깔려 있는데 이게 어느 한 항구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 따로 띄엄띄엄 놔주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고 그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물류 지체되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원활하게 막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어. 빠지고 들어오고. 지금 텅 비어 있던데 얘가 훅 던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거 밀린 거서 나 좀 내려줘. 그게 그렇게 빨리 안 된다는 얘기야. 아이쿠. 그럼 거기서 생기는 시간 로스가 엄청나죠. 우리가 그 교통정체 같은 걸 볼 때 구간에서 잠깐 15분 정도밖에 안 밀리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몇백 킬로가 밀리는 거랑 마찬가지 현상이 생긴단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물류 적체가 완전히 해소되는 데는 거의 한두 달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다고 봐야 되는 뭐 거예요. 보니까 네. 기사에서 보니까 한 60일 이상 걸린다. 그러니까 2달 네. 이상 걸린다. 그러니까 적어도 60일이니까
뭐 두세 달은 걸린다고 봐야죠. 이게 원활하게 그전처럼 복구가 되려면 그런 네. 얘기가 있고. 저도 이번에 좀 찾아봤는데 스웨즈 운하가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었더라고요. 보통 운하, 파나마 운하도 그렇고 이게 왜 짤록한 부분, 가장 짧은 거리 있잖아요. 왜 가장 짧은 땅으로 연결돼서 거기를 딱 뚫으면 양쪽의 바다가 딱 만날 수 있는 그 거리에 만드는데 스웨즈 운하는 고기가 마침 큰 호수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호수들을 뚝뚝뚝뚝 이렇게 뚫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 배가 어디서 걸렸냐면 처음 들어가는 초입구에 그 큰 호수 들어가기 전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뺀 게 그 호수 그 초입까지는 일단 뺀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잠깐 쉬어가는 휴게소 같은 게 호수 역할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일단 얘를 여기서 빼놓고 원인이 나올 때까지는 못 안 이기는 치워준다는 거야. 아이고. 이 배를. 그렇지. 차 사고 나도 세워놓고 경찰 올 때까지는 현장은 끝나야 잡혀주잖아, 내과차가. 사진 찍고. 그래서 일본 애들은 죽어도 우리 기관 잘못 아니다고. 그렇지. 왜냐면 이거 인정해버리는 순간 일본 조선업이 아니라 일본 국가 배상액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배를 빌려 쓴 대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만이 괘씸해갖고 20척 전부 다 삼성중공업에다가 줘버린 거 아니야, 에버그린이. 네. 원래 얘네들이 20척이면 10척은 일본, 5척은 중국, 5척은 한국 이런 식으로 줘요. 왜냐면 둘이 금전 가게가 끈끈하거든. 사실 에버그린도 뭐라고 할 말 없는 게 거의 할부로 배를 지었어. 일본에서 그냥 리스를 이빠이 땡겨줘 버리니까 자금을 땡겨줘 버리니까 그냥 갖다 쓰시고 벌어갖고 리스로 갚으세요 이런 형태로 해왔단 말이지. 리스구나.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보험까지도 전부 다 일본에다 다 넣어준 거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밀약 관계를 해왔는데 이번 건으로 해갖고 이제 그 밀약이 끝난 거지 이제. 그렇겠네요. 제 동생 예전에 그 중공업 다닐 때 얘기 들어보면은 얄짤없던데 현대는. 예. 현재는 얄짤이 없어요. 얄짤 없이 그냥 예.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계약 기간까지 그러니까 배를 딱 건조시켜준 그 계약 기간에서 하루가 늘어날 때마다 현대가 H사가 물어야 되는 그 위약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대신에 그건 뭐냐? 그러니까 이 건조사가 이만큼 문다는 건 상대도 깐깐하게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거든요. 점점 커지는 거죠, 배상액이. 네.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중국이 제작하는 LNG 추진선 프랑스에 인도 못한 지가 1년 이상이 지났거든요. 이제 배 공짜로 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잔금 안 받고. 그러니까. 근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잔금 안 줘도 되는데 이 골칫덩어리 굴러갈지 안 굴러갈지 모르는 이 배를 인도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배는 버리는 거야 이제. 그럼 새로 주문해야지 딴 데다가. 중국에서 한번 뒤었으니까. 자, 어제 뉴스 나왔는데요. 저 배에 실린 물건에 대해서만 보험 처리하고 기다린 다른 배들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이 있는 국제 협약이 있다고 이 제한특집님께서 써주셨는데. 그럼 이제 저 배 물건만 해결하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물론 법적으로 걔들이 버티고 못 내놔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결국은 그 국제 관계 안에서의 신용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에버그린이나 일본 선사에 대한 일본 조선소에 대한 신용은 국제적으로 아예 없는 거예요. 양아치가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내가 조선업 다시는 안 해, 해운업 다시는 안 해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해줘야 이 관계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럼 앞으로 누가 에버그린한테 화물을 맡기고 누가 일본 조선소에다 맡겨? 저거 사고 나면 저거 그냥 바로 배째하는 놈들이야라고 소문나버리면. 그래서 아마 이게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닐 겁니다. 국제 협약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국제 간의 협약인 거고 개인 선사나 화물주들이 하는 개인적인 소송까지도 이거를 강제로 못하게 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협약은 협약인 거지. 협약은 협약이니까. 예. 근데 제 동생 몇 개 회사 다니냐고. 제 동생 대한민국 대기업 3개사를 다 경험.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이 부분에서 할 얘기가 뭐냐면 그 국제 그 해운 조합의 일정의 이제 연합체가 있어요. 국제 해운 그렇죠. 조합이 있는데 이 국제 해운 조합이 자유로운 통행, 항행을 위한 뭐 여러 가지 국제 협약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의장국이 어딜까요?
일본이라는 거죠. 아이고. 네. 그래서 일본이 아마 그 의장국의 지위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꼼수를 쓰겠습니다만 그런 짓거리 하면 결국은 다 니네 국익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튼 현장 보존 잘 하시고요. 철저하게 증거 수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모리셔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그 모리셔스란 작은 나라만 상대하면 됐어요. 또는 그 뒤에 있는 프랑스만 상대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상황이 다른 게 뒤에 밀려있던 배들의 나라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이 다 커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품 지연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라든지 뭐 상품의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보상을 안 하고 그걸 넘어간다면 그걸 받아 쓰는 나라들이 다 유럽 국가들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유럽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지 일본을 상대로. 이거는 단순하게 돈으로 어떻게 그 돈을 아끼려고 이거를 일본이 버티기를 시전하면 국제 외교상에서 일본이 완전 고립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올림픽도 있고 뭐 여러모로 일본의 어떤 위상이 추락 일로인 상황 하에서 지금 또 하나의 악재를 맞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대기하는 끝에 운하 내와 운하 양쪽 끝에서 대기하는 선박이 422척을 넘어섰다. 그러면서 운하를 통과하는데 3일부터 3일 반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보면은 통행이 재개된 그러니까 어제 오후 6시부터 30일 오후 8시까지 100여 세척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그러면 평상시에 2배 가까운 물량을 보내는 거거든요, 배들을. 그러면 한 15km로 가던 것들 한 30km 속도로 가게 하겠죠.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위험한데. 어떠한 위험이 생길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최대한 자연 지형을 이용한 운하기 때문에 사실 그 옆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는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죠, 파나마 운하. 산 넘어가요, 산. 그렇지. 네.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지 건축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수영장을 여러 개 만들어 갖고 하나씩 이렇게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건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무리한 운행을 통해서 또 다른 제2의 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 방파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여지라서 앞으로도 완전히 여파가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는 지금 얘기죠. 또 항로를 수정해서 맨 밑으로 그렇죠. 희망봉 쪽으로 가던 배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대요. 아이쿠야. 왜냐면 10,000km를 더 돌아야 가는데 그러니까. 5,000km 정도 이내로 있는 배는 기름값 더 아끼려면 다시 돌아가야 돼. 게 싸게 근데 맥히거든. 진짜 완전 그 배들 욕 엄청 하고 있겠다. 이씨, 이렇게. 이것도 진짜 하여튼 민폐야 막 이러면서. 야, 서쪽 콩고 앞바다에서 기다리는 해적들은 벙찌겠다. 아씨 대목이었는데 이러면서. 대목을 못 보겠네 이러면서.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유일하게 말씀드렸던 북극 항로 개발 추진에 대한 기사가 뉴시스가 이거 우리 방송 본 것 같은데 뜨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수에즈 운하를 이제 사건을 보고 대안으로 북극 항로를 개발하겠다 이런 기사입니다. 러시아는 기후 변화에 따라 북극 개발을 적극 추진해 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북극 지역 개발을 전략적 우선 과제로 삼고 군사 인프라와 광물 채취에 대한 투자를 지시했다. 북해 항로의 개발은 이러한 러시아의 북극 개발 추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러시아는 이미 쉐빙선과 얼음 속을 뚫고 항해할 수 있는 유조선들을 대거 투입했다. 러시아는 수에즈 운하에서의 운항 중단이 북극 항로의 중요성을 입증한다며 북극 항로 홍보 노력을 배가했다. 네, 야, 기회를 놓치지 않는구만요, 러시아는. 딱 봐야죠.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면 그 북극해로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줄 길이로만 봐도 감이 확 오잖아. 현재 지금 항로 수에즈 운하로 통해서 가려면은 40일이 걸리는데 지금 위로 올라가면은 30일이 걸립니다. 10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배에서 10일을 앞당길 수 있어요. 엄청난 거고. 지금 15,000km 저기 네덜란드로 가는데 근데 지금 항로로 가면 22,000km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 베링해에 떠 있는 유빙이라든지 저게 이제 얼어서 막히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쇠빙선이나 쇠빙 유조선들 이거 다 한국이 만든 거예요. 그죠. 예, 이게 한 20척이 있는데 아유, 기사만 보면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만든 줄. 우리가 러시아 이름으로 하청으로 만들어졌지만 네. 실제로는 우리가 다 만든 거고요. 기술력을 대우해양조선이 가지고 만든 있다. 거예요. 이게 아크7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2.1m, 그러니까 2m 넘는 얼음을 깰 수 있는 수준인데 얘네들을 빈 채로라도 운행을 해가지고 얼음을 다 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상선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 길을 내놓고 인도를 해줄 테니까 야 이제 수에즈로 가지 마. 이쪽으로 나와라고 러시아가 본격적인 유혹을 시작했다는 거죠. 아니, 그 통행료를 얼마를 받을지. 아니 근데 그 통행료는 안 받아. 진짜? 왜냐면 그 통행료를 이용하고 이제 중간에 가다가 기착지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있으면 지금 이제 야말반도 같은데 일종의 휴게소만 하나 세워놔도 네. 거기에서 이제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 기본적으로. 아, 그걸 해줄 테니, 그걸 해줄 테니. 아니, 그거 아니야. 나 휴게소 사업, 영업 허가권 없고 고속도로 닦아준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베링 해역이 그 러시아의 잠정 그 영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는 배들은 일정료의 그 통행료를 지불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죠. 이거 굉장히 싸게 받겠다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 그렇죠. 아, 진짜죠? 아니 근데 똑같이 받아도 10일이 당겨지는데 아시아하고 유럽이 거긴- 10일이 당겨지는데 그거는 뭐 더 받아도 가지. 안 그래요? 안 그래도 조금만 더 받아도 사실 10일치 더 아낄 수 있잖아요. 지금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이제 쇠빙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대한민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사계절 움직일 수 있는 쇠빙형 컨테이너선들이 본격적으로 각광받지 않겠느냐. 이거는 이제 가격이 비싸요, 쇠빙선은. 그렇죠. 한 3배 정도 비싸거든. 근데 3배를 아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얘 하나 만들어갖고 뒤따라가면 뒤에 배들도 다 그냥 자동으로 그냥 갈 수 있는 와, 여지가 그거 생기거든요. 괜찮네. 네. 아, 국내 쇠빙선은 그 해외 쇠빙선에는 전혀 없는 신기술들을 많이 탑재하고 있어요. 그거 이전에 사실 네. 송 작가님 미리 말씀해 그렇죠. 주셨거든요. 이렇게만 가는 쇠빙선이 있는가 하면 우리 배들은 이렇게 가다 걸리잖아. 그럼 방향을 틀어갖고 이렇게 돌아가는 기술도 있어. 오, 로봇 청소기 같아. 아, 맞아. 거의 쇠빙선 업계 로봇 청소기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어떻게든 길을 빠져나가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래도 부산에서 해저터널 얘기하는 사람을 찍어 주실 겁니까? 진짜 이거 부산에 계속 소문내야 돼요. 이거 진짜 터지면요, 부산 경제는 대박, 초대박 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상하이나 이런 쪽에 또는 하이난드나 싱가포르 쪽에 약간 밀리고 있었던 물류가 부산으로 다 넘어온다니까. 와. 부산 신안 같은 건 2-3개 더 지어야 돼. 오늘 이 사진 되게 마음에 든다. 부산을 콕 찍어놨네. 대놓고. 대놓고 찍어놨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랑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 근데 사실 저도 여기 이제 댓글에서 이제 어떤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됐어요. 하룻강아지님이 환경 문제가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 항로가 가능해지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그것 그나마 좀 때문에 녹아서 가는 거야, 저것도. 러시아 땅이 다 동토층이 지금 녹아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이미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데 배가 다니면 기름이 유출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근데 저도 걱정인 게 부산이 그렇게 막 발전되는 건 막 좋은데 부산 인근 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 동해를 쭉 따라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기가 혹시라도 좀 환경 오염 많이 되지 않을까? 저 그 부분 되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통행하는 배들은 LNG 추신 아니면 최소한 하이브리드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엔진을 바꿔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또 유일한 조선소가 대한민국 조선소들이거든. LNG 우리만 가능해요? 그럼 LNG 추진 엔진이나 하이브리드 엔진의 최고 우선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배들도 엔진을 바꿔야 돼요. 그럼 우리 조선소 도쿠에 들어와서 잘라내고 엔진 드러내고 새 걸로 갈아 끼는 거지. 저렴하게 교체해 드릴게요. 그럼 싸게 해줘 싸게. 이 교체를 하면 새로 배 만드는 거에 10분의 1밖에 안 들어. 그리고 여기저기 저기 손 좀 봐 드릴게요.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렇지. 뭐 어려우신 일 있으면 오가다 친 북극 오가다 친 혹시 얼음 대통 맞아서 그 반바 찌그러지신 거 있으면 이 정도는 우리 그 3대 해운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얼마든지 고쳐 드려요. 야, 정비 사업만 해갖고도, 조선 정비 사업만 해갖고도 어마어마한 돈을 앞으로 벌게 될 겁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간다? 부산, 거제도, 영남권. 그 라인이네요. 다 그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울산 이쪽으로. 좀 제대로 된 시장 뽑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댓글창에도 다들 송 작가님에 대해서 지금 뭐죠? 예, 이분 계속 파산만 하시던 분이다. 2대 천재다. 10조를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그거 다 맞는 말이고요. 저는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 작가와 유사한 천재들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송 작가의 멤버십에 가입하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시리즈가 세계의 천재들이거든요. 다 이제 그 천재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얘기인가? 비슷해. 전부 다 나랑 닮은 구석들이 있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진짜. 저는 하이브리드 천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 국장님은 넘어가셨네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또 아인슈타인 했는데 어찌 똑같던지. 어머. 깜짝 놀랐어요. 어머. 여러분, 알겠습니다. 멤버십 많이 가입해주세요. 네, 멤버십 가입하시면 우리 송 작가님이 왜 2대 천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천재는 유전자 환경이 만든 게 아닙니다. 후천적인 환경이 만드는 겁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아시게 됩니다.